뉴스파이팅 이어는 오늘 아침 가장 핫한 뉴스 빠르고 확실하게 모든 뉴스를 커버합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성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네, 오늘 커버스토리 첫 번째 뉴스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소식이죠. 그렇죠. 배승희 변호사의 하차 소식. 이게 어떻게 화제가 됐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지금 지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하는지도 몰랐는데 하차를 안 한다. 알겠습니다. 어떡해. 좀 좋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떠나지만 네. 다음 오는 뉴스파이팅도 끝까지 우리 시청해 주시고요. 박성현 아나운서도 응원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비상계엄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 되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님을 자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어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제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에는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일부 점검 결과 전산 시스템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 발언에 즉각 선관위가 반박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번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한 부정선거 의심은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등 기관 협조로 보안 강화를 마쳤고 무엇보다 참관인과 선거인 등 수많은 사람의 눈을 모두 속여야 하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게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도 관계 당국이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킹 의혹을 제기했는데 부정선거로 답을 했네요. 예.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뽑혔는데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됐습니다. 권신임 원내대표는 전체 106표 중 3분의 2가 넘는 72표를 얻어서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던 친윤계, 영남, 중진 의원들에 더해서 당내에서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권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초대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시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과 함께 원조 친윤으로 불렸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빠른 당 정비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당장 대통령 탄핵안 이 찬성 반대 입장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첫 과제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이 여전히 당론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일이었던 어제 대통령의 기습 담화까지 터지자 한 대표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죠.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문제를 당에 일임하고 조기 퇴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네. 의원들 앞에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고성에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양측의 이런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권 원내대표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차 탄핵안 표결과 찬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 이렇게 나선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진종호 한지아 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조경태 의원과 김재섭,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1차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여기에 지난번과는 달리 2차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탄핵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당론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내일 오전이죠. 네.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반대 당론 유지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김 여사 특검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 각각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5개로 크게 늘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지금까지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거의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에 담겼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 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이번이 4번째 발의했던 건데요. 맞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3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는데요.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제2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단 조국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어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기소 5년 만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출석을 하도록 통보했는데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국 대표 입장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신은 잠깐 멈추지만 조국혁신당은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지지자들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타오르고 있는 촛불은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거라면서 자신은 국회에서 그 숨을 불어넣지 못해도 5천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잠시 곁을 떠나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 되어 돌아올 때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지치지 말고 더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르면 오늘 그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비례대표 승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 탄핵 소추안 결의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네.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마지막이군요. 저와는 함께 할 시간 마지막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